당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의원은 당선 소감을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 24만 4,163표, 득표율은 52.93%, 국민의힘 단 대표로 김기현 후보 일편당심 저 김기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당선 소감과 큰절까지 봤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천하람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 등등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비록 저 천하람은 패했지만 국민의힘의 개혁의 바람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표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선거 막판까지 그 울산 땅수비 의혹 포함해서 대통령실 행정관 내역까지 해서 안철수 후보랑 같이 연대하셨었잖아요.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고 부족하면 제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연설할 때 안철수 후보가 자리를 떴다라고 목격이 돼서 많이 보도가 나오는데 왜 자리를 뜬 걸까요? 함께 보시죠. 김기현 당선 직후 수락연설을 시작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 안철수 후보 인터뷰가 없는 겁니다. 주먹 쥔 채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을 나갔다. 반면 황교안 후보 등등은 연설을 끝까지 경청했어요. 일부 지지자들은 안철수 파이팅을 외쳤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통상적으로는 당선자의 수락 연설을 다 듣고 기자들과 인터뷰도 좀 하는데 어제는 통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수락 연설 도중에 일어서서 퇴장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 자리 뜬 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수락 연설이 다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신 걸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당내 행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당내 행사는 사실 승자와 패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당 전체가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선에서 지더라도 박수 쳐주고 또 승리했다고 고생했다고 서로 덕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당원들에게는 단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특히 선관위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화합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조금 미심쩍은 그런 눈길을 보내는 게 그런 건 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다음부터라도 어느 공식선상이나 뭐 이런 데서라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하더라도 겉으로는 좀 그 국민들이 원하는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책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 후에 SNS에 글을 올리긴 했어요. 김기현 후보의 당선 축하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차이인데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인터뷰를 하는 것과 육성으로 온 마이크를 하는 것과 표정을 보이지 않고 음성을 보이지 않고 글을 올리는 것. 이것은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저로서는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다 이거죠. 이양수 의원께서는 조금 아쉽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끝나고 나간 게 아쉽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은 좀 이제 마음이 속이 쓰리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이제 자리에서 온 마이크, 온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글을 올린다라는 건 어찌 보면 내 표정, 내 말투 이런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싫다의 의지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유권자와 그러니까 당원이죠.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 종목, 특히나 이제 격투기 종목에서 가장 그 팬들이 감동받는 건 정말 죽일 듯이 치고받다가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나면 패자가 승자를 안고 다독다독 해주고 하는 호응하잖아요. 예, 그런 격투기 과정, 뭐 혹은 권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 그 링 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고 서로 각자 응원했고 누가 챔피언인지를 정리하려고 예. 하는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매우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막 진행해 버렸거나 이래서 그거에 대한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같이 열심히 싸운 사람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유권자와 당원들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매우 이제 신뢰가 되고 무례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사실 몇 개월 전에 전당대회를 치렀고 거의 죽일 듯이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평화롭게 토론한 거 아니었어요? 뭐 제가 연설하는 중에 거의 뭐 욕설도 듣고 그렇죠. 이렇게 예. 사당화 노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그 당시 비판을 했더니 뭐 욕설 날라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노루각수라고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연설 끝내고 비판 연설 끝내고 내려보니까 쳐다도 안 보고 이재명 손만 대표가 툭 이래가지고 또 그게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그냥 안 보고 툭 지나갔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까지 악수를 할 정도로 쫓아가서 악수했고. 상황이 이렇게 예. 달라지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끝까지 그 얘기 듣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포옹도 해주고 잘 이끌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몇 달 정도 이제 이른바 허니문 기간 예. 비판을 하더라도 입을 좀 다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서로 예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전당대회 캠페인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실수 오락가락 왔다 갔다라고 하는 전략 부재의 어떤 모습도 치명적이지만 그 끝난 다음에 저렇게 큰 예. 대범한 모습, 평범한 모습이죠 사실은 그걸 보이지 못한 건 아쉽고요. 어저께 저러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생각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하고 나서 투표 당일날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잖아요. 그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 메시지가 뭐야? 나는 억울해 이런 거야 뭐야? 뭐 이러면서 결국 박근혜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가 지고 나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안철수 후보의 그 갑작스러운 출국 때문에 그날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단일화의 진심이 아닙니다. 라고 메시지 보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온갖 말이 많았고 그게 안철수 그 정치인 안철수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지 않습니까? 따라다녔죠.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땐 적절치 않다.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좀 모질게 얘기하는 게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만 다 애정 어린 조언으로. 조언이고 예.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됐다면 당선 연설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니까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통상 그러면 주변에서 보좌진이 의원님 그래도 앉아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보통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기본 상식이고 그렇죠. 전체 그림이 그렇습니까? 여기서 일어나시면 좀 애매해집니다. 의원님 앉아 계시죠? 뭐 이렇게 누가 참모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억울하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드롭하고 나서 예. 쫙 올라가서 내가 1등, 공고한 1등 예. 그랬는데 그때부터 뭐 어디 같이 놀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실로부터 나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뭐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본인에게 온갖 린치가 가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테니까 예. 억울하겠죠. 이거 심판인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는 게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탁이 어질러지고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 누가 이걸 치울 거야라고 한다면 그거 역할을 먼저 2위를 한 사람에게 쳐다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는 2위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아쉬웠다. 너무 많이 드러냈죠. 예. 자,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시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 마지막 날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했어요. 공수처에. 그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한 건가요? 예. 강요 직권남용 혐의. 네. 사실 이 정치 문제가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법적 문제로 끌고 들어가기 전에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고발을 할 거였으면 타이밍을 이미 놓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 유의미한 정황이 있어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일부 정황을 파악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와 같은 요구가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삼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기왕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그 부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당하던 것이 부당하게 되고 부당하던 것이 정당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조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부당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맞서 싸워야 함이 마땅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모습은 현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해왔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면서 정치 활동을 온당하게 또 우리 정치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일종의 기여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이미 김이 빠진 상황이라 공수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고인들 진술 등 일정 부분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